자, 오늘 저희가 주제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많은 또 투자자분들께서 알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최근에 반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조금 더 우리가 체감상 멀어진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의 진행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그런 내용들 좀 나눠볼게 하고요. 저희가 또 오늘 또 주 골자로 나눌 이야기는 헥시덱스에서 이제 솔라나와 XRP 그리고 카르다노 ETF를 신청하겠다라고 추가적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아마 해시대치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좀 이번 기회에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 먼저 해시대치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해시데스는 2018년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13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 이제 미국 SEC의 이제 기존의 나스닥 암호화폐 인덱스 US E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7개 아까 말씀하셨던 알티코인을 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헥스덱스가 NCIQ ETF의 XRP,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우리 맨날 얘기했던 우리 코인 뉴스에 네.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였고요. 현재 NCIQ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 수정안은 ETF의 이제 구성안을 더욱 다양화하고 암호화폐, 알트코인 그것들을 확장해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협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헥시덱스가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이제 브라질 쪽 출신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말씀했던 지수에다가 알트코인을 포함시켜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알트코인 시장으로서 이제 기대간 투자자로서의 이제 그런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아마 기존에 쓰던 것들에서 XRP,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을 추가하자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ETF는 이제 보통 메이저인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했었는데 거기다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리플이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아예 여기서 다른 우리가 코인 뉴스를 다뤘던 여러 가지 알트코인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지수로 포함시키는 ETF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이번 헥시덱스 발표 때문에 알트코인 또 시장에서의 상승을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지 이제 그게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와 또 이번 솔라나 XRP 카르다노 ETF와의 좀 차이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ETF만 나갔다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 가지 포함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메이저 코인만 했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알트코인을 포함시켜서 약간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차이점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차별성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약간 위험성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ETF는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전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알트코인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서 이런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했는데 아마 더 많은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상대로 커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알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이런 알트코인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서는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접근성이 항상 됐다. 그래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원래 알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어려하게 없죠. 아발란체나 심지어 리플조차도 지금 기관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ETF가 된다고 하면 좀 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이 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한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한 ETF가 실시됐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라고 할까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는 성숙도를 표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규제 환경의 변화로 본다면 SEC가 이 수정안을 만약에 승인한다면입니다. 아직 승인된 게 아니에요. 승인한다면 알트코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라고 할까요? 그건 인덱스의 인덱스죠. 이런 인덱스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SEC가 정말 변했네. 정말 알트코인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테스팅할 수 있는, 승인된다면 정말 SEC가 변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마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라 할까요? 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1월이었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고 또 승인이 된 이후에 현물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격이 다시금 7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또 트럼프가 이러한 대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큰 상승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이번 상승장의 촉발을 일으켰던 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한 ETF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관들의 자금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해시덱스에서도 솔라나와 XRP 그리고 카르다노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시덱스는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 이 알트코인, 세 가지 알트코인을 선택을 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몇 번 우리 이 코인 뉴스 통했었지만 기본적인 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이죠. 솔라나는 뭐 제2의 이더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솔라나가 가장 아시겠지만 리플 다음으로는 가장 나오는 게 솔라나 부분이라서 아마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는 이제 3종 세트는 아마 당연히 얘기할 것 같아서 이제 솔라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저희 얘기 들었지만 초고속 트랜잭션 처리 뭐 초당 6만 5천 건이 되고 저렴한 수수료가 되고 현재 뒤에 특히 확장이 많이 되고 있죠. 이제 NFT 및 또 디파이 분야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솔라나 당연히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 그래서 아마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민코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솔라나가 하나에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리플은 워낙 유명해서 리플 네트워크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파트너십 그래서 크로스보더 결제에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리플도 그렇게 하나 대상이 됐다 보여지고요. 카르다노, 에이다는 이거는 아마 이 투자자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저는 이제 홀더는 아닌데 이거는 정말 다 제가 봐도 유명한 프로젝트이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유명한데 학계 엔지니어링 팀이 협력한 연구 기반이니까 약간 좀 기술력은 좋은데 연구 기반이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서 이제 이렇게 카르다노 들어가서 카르다노 에이다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저도 많이 레퍼런스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가격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요거 아쉬워하셨는데 여기 들어가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또 다시금 ETF 신청에 관해서 해시덱스에서는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이번 해시덱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또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가장 큰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관 투자들이 비트코인 이러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트코인이 들어오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잘 말씀하셨는데 기관 투자들이 유입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비트코인 ETF를 저희가 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 ETF가 되면 기관 투자들의 유입이 가장 접근성 확산된다 해서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약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다양한 알트코인이 들어와서 ETF가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이나 이쪽에 이쪽에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도 너무 위험한 것도 있죠. 당연히 위험한데 알트코인이 성숙되는구나, 성숙됐기 때문에 ETF가 되네라고 하는 성숙도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규제 환경도 변화돼서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거 만약 승인한다라고 하면 정말 SEC가 변했네라고 하는 아까 제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SEC가 변했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거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 시장에 대한 미친 영향으로 봐서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해시덱스의 신청 그리고 그게 승인이 돼서 실제로 거래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폭발적인 상승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일전에도 비슷한 또 뉴스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개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운용사별로 집계를 해봤을 때도 10개가 넘는 운용사가 이 심사에 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에 관한 승인이 났고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승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승인이 되고 그 승인의 가능성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워낙 지금 사실은 내부 프로세스가 그런 것들은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디지털 자산 알트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내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는 워낙 이전에 논의가 많이 돼 있었어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워낙 오랫동안 논의가 돼 있었던 상태라서 이게 결정할 때 그러면 결정되면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바로 MM도 되고 실제 커스터디도 되고 다 자연스럽게 됐는데 알트코인은 이미 좀 장점인 거는 이미 ETF를 돌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인 건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SEC가 결정하는 거죠. SEC가 이것까지 알트코인에 대한 ETF를 결정할지 그게 남았는데 논의는 좀 더 내부적으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폴 앤캐시나 이제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마 내부적 논의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재판관들이 막 각자 드러나지 않지만 막 디베이트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것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아마 물어보는 질문은 시점이잖아요. 그 시점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제 이게 처음 신청된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코인 뉴스룸은 하도 좀 악재가 많으니까 좀 긍정적이기 위해서 이거 뽑아내신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네.